추세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쪽으로 추세가 나오고 힘이 나오면요. 반대로 꺾일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쉽게 안 꺾입니다. 그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 타점을. 왜 주식도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추격 매수 할까요? 위험한 거 맞아요. 근데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추격 매수하는 자리들 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산 타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대부분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요만큼만 먹고 나와요. 여기서 요만큼 먹느냐? 아니요. 대부분 고점 부근에서만 요만큼, 하속 나면 요만큼씩만 먹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힘을 확인한 걸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쉽게 안 꺾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매매법도 먹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거 맞죠? 한번 작살나면은 많이 털리는 것도 맞겠죠. 근데 내가 이 힘을 제대로 확인할 줄 안다면 이런 자리에서 노려서 먹고 나오고 스캘핑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대신 이런 매매는요, 길게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런 가져가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여기 사서 홀딩해서 다음날까지 가져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가 확인을 한다면 쉽게 안 꺾이기 때문에 안 꺾이는 자리를 역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법도.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30%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 것 같습니까? 27%, 28%부터 매수해요. 매수합니다. 잘 먹어야 1점 몇 프로 먹어요. 상따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형님들 한번 재수없어서 꺾이잖아? 마이너스 5%, 6%씩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어떤 걸 믿고 그 상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손익비가 안 나오죠? 형님들이 봤을 때 머리로는. 근데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식에는. 말도 안 되는 추격 매수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그 사람들은요, 1.5% 뛰기, 2% 뛰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형님들, 우선은 26%에서 27%, 28% 사이에서 매수를 때릴 거 아니에요. 싸게 더 산다면 25% 안에서. 그죠? 얘가 30%까지 찍는 걸 보고 그 갭을 먹거나 아니면 다음날 갭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갭 뜨는 걸. 그걸 노리고 진입하시는 분들이에요. 요거 조금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상가면 잠겨버리잖아요. 그날 매매가 잠겨버려요. 그럼 잠겨서 안 풀리잖아? 그러면 다음날 다시 또 갭이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먹으려고. 근데 리스크는 크잖아. 근데 그분들은요, 우선은 힘을 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힘 봐요. 거래량 보고요.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또 호재성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위험해 보여도. 그러니까 본인만의 경험치하고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결국은 형님들이 보면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추려서 혹은 그 여러 가지 매매법들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공통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세겠지. 추세주 맞죠? 힘을 봅니다. 힘이에요.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힘을 봅니다. 이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 떨어지는 차트에 하락하는 차트에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분도요. 힘 보고 들어갑니다.
왜? 왜 들어갈까요? 올린 힘이 있으면 한 방에 작살나지 않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작살이 나더라도. 이 힘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보고 낙주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분할로 들어가요. 결국 힘이죠. 아까 얘기했던 추격 매수, 올라가는 거 따라 타는 것도 이것도 힘 보고 들어가. 이것이 얼마 못 먹고 나오겠고. 상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추세 매매? 또 그렇죠. 형님들이 알고 있는 매매법이 뭐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 이것도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박스권 매매도요. 힘 보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 봅시다. 이런 박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힘이 있는 박스인가요? 이건 힘이 없는 박스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상황이 어떤가요? 좋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힘이 없죠. 이런데 잘못 박스 매매하면 얼마 먹지도 못하고 털리는 게 더 많습니다. 안 하는만 못하는 박스가 돼버려요. 박스 매매도. 그러면 어떤 박스를 하는 게 좋냐? 지금 이 상황에서 반대로 뒤집어 놓고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박스 있죠. 상승형 박스. 이게 확률이 더 훨씬 높아요. 박스 매매 하시는 분들. 쉽게 안 무너질 거거든요. 페이크는 주더라도 쉽게 안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 힘이에요. 추세. 추세가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자리 있죠.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힘이 크게 들어왔으면 이건 추세인가요? 추세가 아닙니다. 힘을 확인한 거예요. 얘가 떨어져서 바로 안 내려올 겁니다. 이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떨어지든 아니면 조정을 주고 나서 한 번 더 올리고 작은 쌍봉 만들면서 떨어지든 어떤 패턴이 나오고 떨어질 겁니다. 쉽게 바로는 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힘이 한 번 들어오면. 추세는 하방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매매법이라도 형님들 힘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힘은요, 어떤 매매법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형님들은 이 힘을 무시해요. 어? 많이 내려온 것 같으니까 싼 것 같고, 어, 막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보는 거야. 어제 올라갔던 요 상승. 이 힘이 있나요, 지금? 힘이 있나요? 제가 이 자리 이만큼 올렸을 때 형님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힘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건 좋다. 근데 힘이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했죠. 이건 힘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힘이야. 힘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힘은요, 노하우입니다. 차트를 많이 봐야 되고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힘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근데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겠지만 조심은 분명히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그게 단순히 거래량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꼭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해서 힘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인은 그래요. 무조건 거래량 많이 나와 주식처럼 많이 나와야만 힘이 좋다라고 얘기하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님들이 뭔가를 봤을 땐 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힘은 어떤 내가 기준을 하고 어떤 매매법을 하더라도 힘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차트에서 힘 보는 눈. 이게 진짜 힘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가짜 힘 들어온 건가? 100% 판단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필터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차트 분석할 때 힘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형님들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거는.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힘이 추세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확률이 높고요. 그 힘 안에서 다른 패턴이든 다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힘이 없으면 어설프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것처럼. 힘은 제일 중요합니다. 차트 보실 때나 대응하실 때 힘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은 어떻게 보나요? 힘 보는 방법을 본인이 키우시면 됩니다. 힘 보는 방법을. 제 방송 보시면 제가 시황 분석 해드리잖아요, 형님들. 얘기 다 해줘요. 지금 힘이 있네, 없네, 다 얘기해드립니다. 그죠? 어느 정도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무당이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거를 형님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왜 무당이가 이 자리에서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는 최근이니까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무당이가 여기서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근데 이 자리는요, 사실 올라갈 때부터 독이라고 얘기했던 자리예요. 조심하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패턴이 나와버렸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건 당연히 나름 알지요.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을 물어보는 거라고. 제 생각을, 우선 힘이라는 거는요, 형님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힘은. 뭐가 있죠? 1번, 캔들, 크기입니다. 그죠? 2번, 또 뭐가 있죠? 거래량이 있을 수 있죠. 거래량 플러스 캔들 크기. 근데 기본 캔들 크기하고요, 거래량 플러스 캔들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캔들 크기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은요.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3번 캔들 각도가 있어요. 기간 이런 게 있고, 또 4번 4번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형님들. 지금이 힘이 들어올 자리인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인가, 그런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왜 들어오지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요. 애매한 자리들 있죠. 어, 애매한 자리들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어. 그런 필터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상황마다 분명히 다른데, 우선은 힘이 들어왔다는 캔들 크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더 좋은 거고, 거래량이 붙지 않더라도 캔들 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캔들의 각도가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진짜 중요한 거야. 어디 자리에서 힘이 들어왔는가도 정말 중요해요. 힘이 들어올 자리에서 들어오는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는가.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 해야겠죠. 근데 들어갈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뜬금없이 힘들어하고 거래량 들어온다, 뜬금없는 자리에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한 타임 쉬면서 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이상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캔들 크기가 들어오고 펌핑이 나온다, 이런 거는요,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따라 타실 필요가 없어. 근데 들어올 자리에서 들어왔으면 사야겠죠. 매수해야겠죠. 들어올 자리에서 들어오는 거면. 근데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에서 팀이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필터 하셔야 돼요. 혹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봐라. 다른 패턴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하락하고 있는 상태 갑자기 힘들어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돼요. 따라 타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올 자리가 아니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들어올 자리에서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패턴 만들고 나서 막 이런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거나 돌파하면서 힘이 들어오는 자리들, 들어와도 괜찮은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고요. 아니면은 뭐 박스하면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요런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는 자리들, 요런 자리는 들어와도 되는 자리잖아요. 이런 힘 들어온 자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설픈 자리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1차적으로 힘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막 내려가다 박스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힘이 들어왔거나, 어설픈 자리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경우 있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필터를 잘해야 됩니다. 100%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상한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트도 그래요, 형님들. 알트도 이렇게 보시면 애매한 자리에서 힘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지금 힘 들어왔잖아. 이게 찐인가요? 변곡 만들려고 힘 들어왔나요? 애매하죠. 이런 자리는 애매한 겁니다. 이런 상승은. 이런 건 필터부터 하는 거야. 뒤에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들어가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알트들 이렇게 보면. 이런 히포. 지금 얘가 힘들어올 자리인가요? 애매하죠.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차트를 만들거나 흐름을 만들고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이만큼 올린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잘 샀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만큼밖에 못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도 없어요. 왜? 너무 불안정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들어왔으면 그 힘 뒤에 자리를 보시면 돼요. 이런 어설프게 힘 들어온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우선 1차 필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는요, 매수 타점에 대한 기회가 아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거예요. 본전을 탈출하든 아니면은 그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신규 타점의 부분은 버릴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번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또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손실 나갈 손절 나갈 확률이 수익 날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거는 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털릴 확률이 훨씬 높다. 그걸 형님들이 빨리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나올 자리에서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조심해라. 아니면 조심이라는 얘기는요. 우선은 더 지켜보란 얘기예요. 걔가 어떤 패턴을 만드는가. 그러면 형님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